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불안감, 위기감 속에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다가 정권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징계 정국,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네. 내일로 예정된 징계일을 지금 강행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추미애가 행동대장에 대해서 폭주 열차를 운전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한 서너 번 덜커덩거리면서 지금 멈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네. 그 조종관을 네. 문재인이 직접 맡아서 그동안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렇죠. 운전을 하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추미애가 운전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음주 난폭 운전을 했어요. 경차관을 매달고 그냥 달리는 차 있잖아요. 음주운전. 네. 그런 난폭 운전에서 차가 지금 수렁에 빠졌거든요. 네. 수렁에 빠졌으면 어떻게 빼내야 되냐면 타이어에 바람 빼고 예. 나무 판자도 바닥에 대고 여럿이 밀어서 차를 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 내려하고 문재인이가 지금 운전석에 탔어요. 그 전 엑셀레이터를 지금 힘껏 밟고 있습니다. 그럼 더 빠지잖아요. 더 빠지죠. 수렁에. 이제 차가 이제 아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그 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 그때 달아나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법연구회인가? 그런 출신이던데. 굉장히 인권법 연구회.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 판결문에 하나같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찰 중립성 유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검찰 중립성을 몰각하는 거다. 야. 몰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어려운 말 잘 쓰는 사람이 의사들하고 판사들이 어려운 말 좀 쓰거든요. 어렵게 쓰죠. 의사들 일부러 막 처방전 후려 쓰는데 사실 별거 아니고 소화제 하나도 막 후려 쓰잖아요. 검찰 중립성을 몰각하는 거다. 없애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조미연 판사가 아주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10장인데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재인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징계위원회 열면요. 보나마나 뭐 추미애가 임명한 징계위원회들 추미애 7명 중에 4명은 추미애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다 뻔하게 그거 다 사실상 다 임명을 다 한 거죠. 해고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해고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요. 가처분 소송하잖아요. 그럼 피청구인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조미연 판사가 벌써 결정문에서 나와 있어요. 또 인용할 겁니다. 가처분. 그러면 문재인은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수렁에 빠져서 레임덕에 빠지고 대통령직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률로 포장해가지고 어거지로 죄를 만들었잖아요. 예. 감찰 6개라는데 그 6개가 말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5개는 기각 당해버렸고요. 지금 저 판사 사찰 네. 이게 이제 하나 압수수색 영장이 네.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고 짜깁기 했다는 게 다 그-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감찰위원회에서. 새 놈이 짠 거잖아요. 새 놈이. 예. 예? 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예.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또 한 놈 박은정 감찰 담당관 셋이 짜고서 만든 거잖아요. 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그래도 그렇죠. 방송이니까 조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자들은 그냥 예, 작자라고 한자로 자자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자라고 합니다. 저런 걸 어떻게 사찰 같지 않은 사찰을 저렇게 만들어서 조작해서 저렇게 예? 판사에 대해서 사찰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 중이지만 nom자로 붙인 게 이런 사람들은 예우해 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고 박사님 말씀대로 이런 자들로 바꾸겠습니다. 그 조미연 판사도 지금 그동안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다, 네. 뭐 감찰권이다, 징계권이다 이렇게 네. 남발을 했는데 필요 최소한에 그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가 폭주 일차를 몰다가 법원에서 지금 네. 제동이 걸렸고 감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바로 자기 코 밑에 있는 턱 밑에 있는 고기영 차관한테 차관도 그만두고. 걸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좀 반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그냥 급하게 몰아붙입니까? 이 복지 열차로. 지금 벼랑 끝으로 다 왔는데 네. 막 몰고 가네요. 이제 몰고 떨어져도 가는 거죠. 좋다. 네. 죽어도 좋다. 이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네. 밀리면 안 된다. 그렇죠. 청와대 뭐 핵심 관계자가 그랬대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 그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렇죠. 되돌릴 수 있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예. 거죠. 지금이라도 징계위원회 없던 걸로 하자. 예.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올라간 사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조미연 판사도 얘기했잖아요. 검찰총장이나 되면은 국회에서 그래도 청문회도 하고 임명 동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까지 입법부까지 개입돼서 임명한 건데 그걸 항변할 수 있는 방어권도 없이 하냐? 예. 지금 방어권도 제대로 안 주거든요. 지금 징계위원 네. 명단도 안 공개도 주고 안 해. 뭐 징계위원 안건이 뭔지 아무 얘기도 없이 내일 한다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총장도 원래 그 징계 날짜를 바꾸면 형사소송법에다 5일간을 그렇죠. 연장하게 되어 있으니 네. 8일로 해달라고. 네. 그것도 지금 오늘 아직 결정이 안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 할지 어찌. 그러니까 방어권이 출석권, 검찰총장이 출석해야죠. 예. 그리고 진술권, 가서 말을 해야죠. 특별 변호사 선임권, 그리고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권, 여러 관한을 줘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서두르는 거 저는 추미애가 지금 마음이 급했거든요. 추미애가 아니라 네. 문재인이 급한 네, 거죠. 문재인이 급한 거죠. 추미애 행동대장인데 난폭 운전해가지고 타이어가 차가 4개 있는데 3개가 다 빠지고 타이어 하나 남았어요. 네. 근데 그걸 막 문재인은 또 엑셀레이터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이라든가 감찰위원회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법무차관까지도 반대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강행을 하네. 뭘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뒤가 구린 거죠.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전 탈원전, 월성 1호기 중단하는 거 예. 문재인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실상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탈원전 어떻게 됐느냐? 그 가동 중단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느냐? 예. 중단하라는 얘기나 다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무진들이 조작을 했잖아요. 경제성. 그리고 산업자원부 공무원은 또 어디 밤에 심야에 휴일날 사무실 가서 나무방 가서 파일을 444개를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사 나오기 바로 압수수색 나오기 바로 전날 이렇게 지웠냐 했더니 신내림을 받았다. 예? 근데 이게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문재인 올라가니까 급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울산 이제 국장 얘기하면 예. 국장은 누구 얘기했어? 장관 얘기. 장관 얘기하죠.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 저쪽 해. 그렇죠. 몸통. 예. 이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이 도저히 못하겠다. 사의 표명한 지 이틀 만에 그냥 후임 임명했잖아요. 이용구. 이용구. 예. 그러니까 전에 울산시장 사건도 예. 자꾸 올라와서 임종석까지 오니까 예. 그냥 다 해체를 시켜버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수사팀 해체, 그렇죠. 인사로. 예. 그러니까 문재인 자기가 볼 때는 영린을 건드는 거다. 예?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너무하다. 뭐 이런 심리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당한 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징계위 소집하고 이유도 안 되는 거 같고 저렇게 몰아붙이고 인사회동하고 저런 거는 중대한 문제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파멸로 가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수사라든가 감찰 이런 데는 성역이 없다. 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액인가? 그렇죠. 자기는 빼고가 항상 들어가요. 나만 빼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게 항상 그게 들어가야 돼요. 문재인은. 그건 저쪽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고 저놈은 빼고. 네, 그렇죠. 제가 저는 빼고 여기도 보니까 나는 빼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네. 여러 가지 하여튼 지시 사항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지금 정면 승부로 가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도 통과될 그 장담 못하고 장담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파멸의 문을 들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징계위에서도 또 위변이라는 게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좀 뭐 이렇게 고르겠죠. 고르겠죠. 그렇죠. 뭐 거기서 대학 교수 중에서도 아주 뭐 핵심 뭐 문과 뭐 이런 지난번에 네. 무슨 시민당인가 뭐 거기 교수 2명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하고 또 검사 2명도 들어가는데 검사 지금 다 빠졌거든요. 다 도망갔잖아요. 네. 이거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지금 대검 참모로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종근 형사부장, 무슨 네.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뭐 이런 사람들 집어넣는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99.9%가 다들 평검사에서 뭐, 고검장까지 네. 다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규탄하는 거 성명 다 내고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도 없으니까 측근 중에 몇 명 하고 또 뭐 아는 교수들 몇 명 부랴부랴 아는 거죠. 예, 이번에 차관도 이틀 만에 왜 했겠어요? 그 추미애는 그 당사자니까 징계위원회 못 들어가고 지금 뭐 고기영 차관은 나 그런 거 하기 싫다. 네. 도저히 내 양심상 못 하겠다. 이게 역사에 이게 주원거시로 남는 거거든요. 옛날에 YS 김영삼 대통령 그 의원직 박탈할 때 그 사람들 명단이 남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한 짓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지 뭐 그 6명을 7명 중에 추 지명을 5명 하는데 고르고 골라서 징계위원회 회의만을 일단은 결의한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그 이용구 법무차관, 예. 이 양반은 스타일이 김호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기영 차관하고는 다르고 김호수 차관이 있었잖아요. 전에 딸랑이. 그렇죠, 딸랑이. 그래갖고 뭐 감사위원 가려다가 계속 제동이 걸린 사람.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부랴부랴 코드 인사를 하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지금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자기들이 이주택자는 절대 고위직에 임명 안 한다고 무슨 뉴노멀이라고 그것도 지금 거의 모르겠더라. 2주택자는 거의 국가 반역자 취급을 했어요. 예. 그래놓고 얼렁뚱땅 얼렁뚱땅 급하니까 자기 사람 찾다 보니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강남에 서초동하고 도곡동인가요? 요지에만 있다고. 요지에만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요. 지금 탈원전의 행동대장 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 변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변호하던 사람을 법무부 차관 임명해서 그 원고 측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 재척 사유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 충돌이죠. 이해 충돌. 네, 당사자를 여기 들어가서 그럼 징계위원회가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명분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감당 못할 후폭풍이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난다면은 일어날 건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 이야기는 절차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분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결국은 사인을 하겠죠. 한다고 봐야죠. 자기들은 뭐 징계를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대통령이 집행만 하는 것이지 무슨 재량권이 없다는데, 대통령이 징계가 보니까 너무 과하다. 해임을 그냥 견책 정도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책임 면탈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권한이, 대통령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한 2, 3일 고민하는 척 하다가 뭐 그 사람 쇼는 잘하잖아요. 쇼하겠죠. 그래서 12월 9일 날 저 공수처법 마지막으로 지금 날치기 통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자체도 저는 직권남용 여기에 개입 그 논란이 빚어지고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추미애가 또 국무회의 끝나고 문재인하고 가서 상의했잖아요. 차관 임명부터. 다 이런 게 다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때 가서 무슨 사퇴 문제 상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렇죠. 그걸 상의를 했더구만요. 그렇죠. 공모예요. 그렇죠. 이미 공무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두 사람 이게 사법 처리 그렇죠. 될 거다. 뭐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문재인은 여태까지 영화로 말하면 총감독이고 추미애는 이제 행동대장했는데 지금 행동대장이 자꾸 음주 난폭 운전하니까 너 잠깐 내려. 그래서 문재인 직접 행동대장을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KBS 사장 정현주 내보내는 것 같고 해임 무효 소송 오래 했거든요. 결국 이겼죠. 결국은 정현주가 이겼어요. 이것도 저는 소송 바로 붙잖아요. 문재인 저는 승산 없다고 봐요. 조미애 판사가 벌써 조미연 판사가 결론 내렸잖아요. 그걸 행정법원에서 조미연 판사가 맞든 다른 판사가 맞든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법원에서. 같은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그 청문회까지 하고 입법부까지 다 심의 거쳐서 임명한 총장을 2년 임기도 못 채우고 일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쫓아낸다. 이거를 법원에서 용납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용납 안 한다고 보고 그때부터 문재인이 이제 피고로 저는 수사 대상으로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